안녕하세요. 가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축 처지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서 숨쉬기 버겁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있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그런 복잡한 마음에 대한 글입니다. 짧지만 울림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걸 통해서 뭐랄까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걸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죠. 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선뜻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감정의 그늘이죠. 그쵸. 특히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몰아세우기 쉽잖아요. 맞아요. 자책하게 되고. 네, 근데 이 글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다독여주는 면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그런 힘든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글 읽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 이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한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막 너무 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좀 어떤 실마리를 주나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인데요. 네. 글은 딱 잘라 말해요. 우울한 날도 그저 나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요. 나의 일부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고장이나 실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마치 날씨처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는 상태의 하나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날씨 비유요. 네,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재해석을 제안하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다. 뭐 이런 거죠. 나의 일부라는 관점, 되게 흥미롭네요. 날씨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는 이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나요? 그냥 단순히 맑은 날 있으면 흐린 날도 있지 이게 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 뭘 더 알려주는 걸까요? 그래서는요, 그 날씨 비유로 감정에 피할 수 없음, 그리고 동시에 일시성을 같이 강조해요. 아, 피할 수 없고 또 일시적이다. 네, 그렇죠. 계속 맑기만 한 날씨를 기대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감정도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이런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맑은 날 햇살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감정의 경험이 오히려 삶의 다른 가치들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거죠. 와, 중요한 건 비를 막 억지로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그냥 잠시 그 비를 맞아주는 태도, 약간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비를 피하거나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맞아준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어떤 행동? 그래서는 뭘 조언하죠? 막 그냥 그 감정에 푹 빠져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글은 감정에 빠져드는 거하고 알아차리고 보듬는 걸 좀 구분해요. 아, 다르군요. 네, 억지로 막 밀어내거나 괜찮은 척 애쓰는 대신에요. 잠시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딱 이렇구나 하고 자기 상태를 좀 명확히 알아주는 거죠. 인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치 좀 힘들어하는 친구 대하듯이 다정하게 바라봐 주라고 해요. 친구처럼. 네,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적 웰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감정의 에너지를 좀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감정을 인정하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것. 근데 그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두운 날이 있기에 당신의 따뜻함이 더 빛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구절이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두운 감정이 어떻게 따뜻함 같은 긍정적인 면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단순한 대비 효과?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글은 이 연결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 효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림자,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도 더 공감하고 더 따뜻함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쵸. 둘째는 자신의 그런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뭐랄까 성숙이나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잖아요. 네. 이게 결국 내면의 어떤 단단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포용력, 즉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깊네요. 네, 결국 완벽하지 않은 모습, 불안한 감정까지 다 끌어안는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오늘 쭉 살펴본 이 글의 핵심은 결국 내 안에 정말 다양한 감정들, 특히 좀 어렵다 느껴지는 감정들마저도 나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수용. 그리고 일시성에 대한 이해. 수용과 일시성. 네.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같은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감정이 영원히 머무르진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네. 글 마지막 문장처럼요. 오늘 우울해도 괜찮아. 내일은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거니까. 이 믿음. 이게 감정의 파도를 좀 유연하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혹시 느꼈을지 모를 어떤 감정이든 그게 온전한 당신의 일부라는 걸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감정을 잠시 멈춰서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그 아주 작은 순간이 당신의 내일에 어떤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나 아니면 숨 쉴 틈을 만들어줄지.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여운입니다. 한번 조용히 곱씹어볼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